먼저 5개 나라를 포괄하는 그 사례 연구였는데 사례 연구가 제각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왜냐하면 각 나라 사장이 달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연구자들이 모여서 가능하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모여서 같이 공통 질문을 작성해서 가능하면 그 질문을 많이 존중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 걸 했고요. 사례는 10월과 11월 달에 작년에 출장을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네덜란드를 가서 한번 조사를 했고 작년에 두 번째였고요. 김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전에도 좀 조사하셨고 이번에 다시 두 번 가서 조사하셨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에 갔고 2011년도에 작년에 정동환 박사랑 저랑 같이 가서 했고요. 양윤준 교수도 작년 10월 초에 가셨고 이상민 교수님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독일에 하여튼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꽤 아는 그런 곳을 가서 사례 연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저희가 출발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안 좋아서 뭔가 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뭐 그것도 이제 근로자들이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 인식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시간제라면 굉장히 반발부터 생겨보는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시간제 일자리로 제대로 된 게 없는가 이걸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제대로 된 시간제 일자리가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데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일 밑에 연구의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점에 맞춰서 앞부분에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덜란드는 뭐 그동안 꽤 소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네덜란드 하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건 네덜란드가 원래부터 시간제 일자리가 많았던 나라가 아니라 1970년대까지는 네덜란드도 유럽 국가들 중에 그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분한 걸 보면 네덜란드와 독일이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 제도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종교 영향이 강하고 여성들이 집에서 애를 키우는 남성 외벌이 모델에 전형적으로 기초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하면 되게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잠깐 그 파트타임이라는데 파트타임 일자리 질도 안 좋고 뭐 이런 형태에서 현재나 뭐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가족제도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고용의 패턴도 바뀌고 그 가운데서 이제 네덜란드는 비교적 잘 시간제 고용을 그것도 질이 좋은 시간제 고용을 잘 정착시킨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높은 실업률을 낮추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유럽에서 더치 미러클이라는 그런 성공을 했다는 찬사를 받는 이런 성과를 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거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같이. 이걸 사례 연구랑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82년도에 그 당시에 그 보수당 정부였는데 그때 바세나리 협약을 체결하는 게 계기가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제 근로가고 도입된 것도 이때 그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같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네덜란드의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각국별로 시간제가 뭐 일부러 늘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시간제 활용도 되는 정도가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제 고용을 좀 더 좀 제대로 된 의미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자칫 우려하는 것처럼 여성계나 노동계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판이나 이런 건 우리가 경청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좀 낮은 길로 가는 이런 걸 막고 제대로 갈 건가 이거를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서 좀 저는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덜란드 이게 네덜란드 고용이 현재는 가구당 1.5인 고용 모델이에요. 과거에는 남성 외벌이어서 남성 가정에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남성은 대체로 전일제로 일하고 여성들은 파트타임 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5인 한 가구당 1.5인 그런 고용 모델입니다. 이건 뭐 그동안 아까 한 거를 좀 바꿔본 거고요. 위에 보시면
이 시간제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는 substantial하고 marginal part-time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 시간제고 짧은 시간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긴 시간제가 비중이 짧은 시간보다 높죠, 그죠? 전일제하고 이거 비중을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긴 시간제 비중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제 비중이 높아야 사실은 시간제 근로의 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시간제 고용 비율을 보시면 77%가 되고요. 남성들도 낮지가 않습니다. 22.5%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전체적으로 시간제를 높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가 이게 요건가요? 네덜란드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요건가? 안 보네. 가운데 네덜란드가 이 화살표 그래프로는 높죠, 그죠? 그래서 시간 여성 남녀 간에 중간에 보시면 보라색 중간에 보시면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전일제로 환산해서 시간제를 전일제로 일한다고 보고 계산해서 보니까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가 40%나 돼요. 근데 우리는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가 실제로 외형적으로 보면 약 한 22%쯤 됩니다. 23%인가요? 되는데 22%인가요? 근데 실제로 중간에 보시면 이걸 전일제로 환산하더라도 뭐 그거보다 조금 한 25%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다 여성들도 전일제 아니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전일제로 환산하면 우리 지금 여성 고용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나눠서 하고 있는 이런 게 그 다른 점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물론 네덜란드 뒤에 이제 약간 비판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성 인력을 다수가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 요 그래프를 잘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고용이 정규직, 비정규직, 긴 시간제, 짧은 시간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비교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규직은 줄어들어요. 아니 전일제는 줄어들어요. 정규직, 전일제. 근데 정규직 가운데 긴 시간제가 늘어나고요. 짧은 시간제가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쫙 비교해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전일제가 줄어든 대신 긴 시간제, 정규직 긴 시간제가 늘어나고 짧은 시간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한시적 고용도 약간 늘어나긴 해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뭐 이런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제 고용 가운데 75.9%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우리는 지금 시간제 가운데 아까 나오는데 90 몇 퍼센트, 92%인가요? 91.6%인가? 그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임시정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질적으로 구분되는 고용 형태나 이게 정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좀 시간제 질적으로 괜찮은 시간제 모델을 우리가 배우고 확산시킬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산업별로 보면 공공부문 쪽이 보시면 공공부문 쪽이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고용 비중 아니 평균 근로시간이 높고 근데 보시면 음식 수급은 당연히 작겠죠. 그죠? 요게 짧은 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데는 시간보다 높은 데입니다. 이런 거하고 좀 연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덜란드의 고용 성과입니다. 고용 성과. 1990년하고 2009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25세에서 54세까지 네덜란드 여성 고용률이 52.4%, 79.6%로 약 17.2%가량 뛰었습니다. 그죠? 27.2% 그죠? 이게 상당히 크게 뛴 건데요. OECD 평균 같은 경우가 얼마 뛰었냐면 약 6%가 아직 못 되죠. 그죠? 5.7% 정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놀라운 변화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시간제 고용을 통해서 얻어진 거다. 이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사실 독일이나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도 꽤 뛰었어요. 실제로 시간제 고용과 관련해서 여성 고용률이 25세에서 54세까지 보면.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고용이 여성 고용률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근데 한 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덜란드에서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먼저 노사가 타협을 해서 시간제 고용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차별 금지라든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그걸 법으로 보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타협이 이루어진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행 산업의 은행. 그리고 이제 이게 2000년도 Working Time Adjustment Act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시간제 고용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시간제 고용 관련된 법을 강화한다면 이 법에서 많이 참고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풀타임에서 파타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네덜란드가 가장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거를 거부를 가능한 못하게 놔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유는 꽤 있는데 사용자가 거부를 할 때 온갖 사유가 다 있는데 네덜란드는 그 사유를 굉장히 좁혀놔서 꽤 근로자의 선택폭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뭐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직업별로 보시면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서비스직이 제일 높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직도 보세요. 뭐 교육직 교사만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높죠, 그죠? 뒤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감독직, 관리직. 우리 같으면 관리직은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걸 깨야 돼요. 그런 걸 그 벽을 안 깨면 시간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직들도 실제로 뒤에 독일이 얘기하겠지만 좀 이렇게 그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 높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좀 많이 바꿔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부 중에 한쪽이 전일제, 다른 쪽이 비경활인 부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전업주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한쪽이 전일제고 다른 쪽이 시간제라는 비중, 대부분 남자가 전일제고 여성이 하는 걸 쭉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남성 외벌이 모델이 줄어들고 1.5, 가구당 1.5인 고용 모델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은행인데 은행, ING가 은행하고 보험, 한국에 들어와 있죠, 그죠? ING 여러분, ING 보험 아실 텐데 한국에 주로 보험이 들어왔는데 네덜란드는 저희가 본 거는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요건 네덜란드에서 ING 뱅크는 전체 은행의 18% 정도가 시간제고 시간제 근로 하고 있는 그 87% 여성이고 13%가 남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과 직전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관리자들도 시간 근로를 하는 게 적지 않은데 관리자들은 주 32시간을 한다. 네덜란드 여기는 36시간, 주 36시간이 풀타임입니다. 그래서 32시간 그럼 그게 뭐가 들었냐 하면 32시간이면 주 4일만 근무해도 돼요. 8, 4, 24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 4일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요거는 은행 산업이에요. 은행 산업. 은행 산업에서는 이게 이제 좀 모범적인데 1983년도하고 4년도에 그 네덜란드 은행이 잘 조직이 돼 있어,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임금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노동시간에 개별적인 이 단축을 허용하는 조항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아직 제도 안 됐기 때문에 한 1%가량이 전일제에서 시간 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환이 있었는데 요 밑에 보시면 80년도에서는 시간제 고용 비중이 그 당시에도 뭐 낮지는 않는데 12에서 22%였는데 85년에는 30에서 40%로 은행별로 좀 차이가 증가했고요. 은행 인력 가운데 이 당시에 80년대 초에는 주 40시간이었습니다. 그 풀타임이. 근데 그때 주 20에서 30시간 정도가 시간제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95년도에는 ABN 아무로하고 라보라는 은행에서는 40%, 그다음에 NMB 포스트뱅크에서 48%가량 증가했고 전체 97년도는 이미 전체 은행 시간제 고용 비중이 22%로 늘어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실제로 근데 노사가 합의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기존에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결혼한 여성들이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고 하니까 우리는 좀 제발 좀 그만두지 않고 애를 낳고 나서 은행 근무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주저주저하다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단연매를 체결했는데 사용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주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나름대로 노사가 타협을 통해서 극복한, 그래서 은행 산업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네덜란드 물꼬를 튼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조 내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파 반대파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좀 월급을 많이 받는 여성들이만 찬성하고 있었고 저소득이나 저학력에서는 근로시간 줄면 소득이 주니까 반대를 했답니다. 시간제 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간제 근로 일반적인 형태가 주 3일 내지 4일 근무하는 형태예요. 3일 내지 4일. 그래서 일주 24시간, 32시간. 물론 중간에 그러면 하루를 쪼개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하여튼 이런 형태가 더 많다고 그래요. 한번 나오면 다 근무하는 형태가. 이게 뭐 회사별로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시간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풀타임인데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여기도 그렇고 다른 네덜란드 다른 데도 그렇고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 많이 쉬는 날인데 수요일 날은
애들이 12시에 학교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빠의 날 또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일찌감치 학교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찍 퇴근하는 게 강했고요. 금요일 날 많이 쉰다고 그래서 텅텅 빈다고 합니다. 이때 금요일하고 수요일 날 오후는. 그럼 그날 누가 일하냐 하니까 순번을 정해서 서로 하지 않아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ING에서는 시간직으로 전에 전부 다 정규직이고 뭐 우리로 말하면 무기계약직 뭐 이런 게 있는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 입사를 해가지고 입사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로 시작해서 3년 내에 전환하는 이런 형태로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의 상호 전환이 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은 자유로운데 거꾸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꼭 그렇게 자유로운 거 아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야지 시간제 하다가 주지. 그래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가는 건 비교적 자유로운데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돌아오는 거는 분명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일자리가 바쁘고 일이 많으면 주는데 어떤 때는 불경기나 이럴 때는 많이 기다려야 한다. 왜 일자리가 없는데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궁금한 점이라 세부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별 문제하고 비용과 이득 그리고 비례적인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꼬치꼬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들 따로 좀 보시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끌어본 겁니다. 한 개 변호사 사례는 뉴욕타임즈에 전에 2011년도가 난 거를 인용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변호사들이 엄청 바쁘고 시간제로 일하는 꿈도 못 꿔요. 네덜란드도 꿈도 못 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심지어 파트너 변호사까지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거를 소개를 받았고요. 그거 말고 회계법인의 회계사 전문직이죠. 여기 의사, 외과 의사 그리고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도 다 시간제로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진도 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사고 방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벽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그건 어떻게 시간제로 할 수가 있냐라는 것들도 시간제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건 네덜란드에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 시간제를 한다 하니까 막 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시간제 교사 중에서 특히 보니까 초등학교 시간제 교사 비중이 높아요. 이게 보시면 초등학교가 59.1%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남성 교사들도 꽤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남성 교사도 26.7%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저희가 네덜란드 교육부에 가서 인터뷰에서 얻은 결과고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학교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인터뷰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분들이 소개해줘서 학교 교장하고 컨택을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학교 사례는 다음번에 가서 한번 자세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중학교고요. 중학교는 네덜란드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일하는 근무하는 비율이 낮고요. 물론 압도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다 정규직이고요. 시간제 고용의 시사점 할 얘기 많은데요. 어쨌거나 네덜란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시간제 고용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전일제에다가 남성 중심에다가 뭐 여성들은 결혼하면 퇴직하는 이런 게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일반적인 뭐 이런 현상이었는데 그게 그런 걸 바꿨다. 그게 한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바뀌고 이제 2000년대까지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 형태 모델 자체가 바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시간제 활용은 좀 우리가 잘 눈여겨볼 만하다. 근데 하나 조금 그래도 네덜란드가 모델이 그렇게 좋으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냐면 네덜란드가 이제 시간제 고용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시간제 고용 특히 남편이 다 전일제로 일하고 있으니까 시간제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네덜란드 경제가 너무 활성화가 돼서 여성들이 좀 더 일했으면 좋겠는데 더 일하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무도 하지 않아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 노동시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요.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특이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또 하나 그 측면 하나 하고요. 그래서 정말 바쁠 때 여성들로 하면 조금 더 일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건 스웨덴 쪽에서 나온 비판인데 네덜란드가 그건 좋은데 남녀 간의 평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전일제로 일해야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전일제로 하고
같은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지 남녀간의 진정한 평등이 가능한데 네덜란드는 여성이 0.5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경제 수준에서 이런 차등이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스웨덴보다 좀 근본적으로 남녀 평등을 바라고 있는 스웨덴 쪽에서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스웨덴은 이게 말하겠지만 시간이 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우리가 참고로 새겨볼 만한 그 비판의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꽤 지났네요. 저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백우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